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테크 소식을 정리하는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애플은 매년 새로운 칩셋을 발표하는데요. 애플의 칩셋은 TSMC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공정이 발전하면서 이 칩셋의 전체적인 성능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A16 바이오닉 칩셋이 나올 전망인데요. 이 칩셋이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밍치권은 이 A16 칩셋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번 A16 칩셋에도 작년 A15과 같은 5나노 공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A15 칩셋은 아이폰 13에 들어간 칩셋인데요. 성능 면에서는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칩셋입니다. 이 소식대로라면 A16의 성능은 기존 A15보다 약간 개선되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만 개선되는 거라고 해도 기존의 A15의 성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실 만한 분들은 딱히 없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도 정말 성능이 워낙 뛰어났으니까요. 참고로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나올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이제 프로와 일반 라인업에 다른 칩셋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로 라인업에는 A16 칩셋이 들어가고 일반 라인업에는 A15 칩셋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급 차이가 났던 거는 한 번도 없긴 했죠. 그래도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16이랑 15의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밍치고는 TSMC의 로드맵도 공개를 했는데요.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5나노 공정을 유지하고 2023년부터는 3나노 공정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에 3나노 공정 칩셋이 나오게 되고 더 큰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지난 7일 애플의 WWDC가 개최되었는데요. 개발자 컨퍼런스답게 소프트웨어 위주의 행사였지만 정말 기다렸던 M2 칩셋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애플은 성능은 극대화를 하면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시켰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M1 대비 CPU는 18% 빨라졌고 GPU는 35% 더 빨라졌습니다. M2 칩셋은 2세대의 5나노 공정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전 세대 M1 대비 사이즈는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는 M1보다 25% 확장된 약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통합 메모리 대역폭도 50% 정도 확장되어서 초당 100GB 메모리의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구성도 원래는 16GB까지만 가능했는데 M2에서는 24GB까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M2 칩셋을 탑재한 새로운 맥북 에어와 13인치 맥북 프로도 같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맥북 에어는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형태를 벗어나 지난해 출시한 맥북 프로의 디자인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기존 유출 소식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컬러는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좀 더 색상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번 맥북 에어는 기존에 나왔던 두 가지 컬러, 그러니까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이렇게 새로운 색상이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고를 수 있는 색상이 4개인 거죠. 애플은 이번 이벤트에서 맥북 에어의 슬림한 디자인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맥북 에어의 두께가 1.13cm라고 합니다. 전작에서는 가장 두꺼운 부분이 1.61cm였는데 그때는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두꺼워지는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었죠. 반면 이번 맥북 에어는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게 같은 경우는 1.24kg으로 나왔는데 이 정도면 휴대하기 괜찮은 무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맥북 에어보다는 아주 약간 가벼워진 건데 이게 체감될 만한 차이인지는 실제로 만져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같은 경우도 맥북 프로처럼 노치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전보다 더 좋은 1080p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720p의 카메라였죠. 그리고 13.6인치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카메라 옆부분까지 확장이 되면서 화면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밝기 또한 500니트로 기존보다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맥세이프 충전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나온 맥북 프로의 특징들이 상당히 많이 공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13인치 맥북 프로도 같이 나왔는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거의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안에 있는 칩셋이 M2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맥북 에어의 가격 같은 경우 전작보다 좀 비싸졌는데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200, 한화 기준으로는 약 3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기존 M1 맥북 에어는 기본 모델이 139만원에 출시를 했는데 이번 M2 맥북 에어는 169만원에 출시를 했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가격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중요한 출시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는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인데 한국은 아직 출시일이 미정인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리뷰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최근 여러 소식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연도 아이폰의 출하량을 전년 대비 증가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증권 전문지 밸런스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올해 주요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약 2억 2천만 대의 아이폰 생산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애플은 총 2억 2천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했는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이보다 2천만 대가 늘어난 2억 4천만 대 정도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작년보다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동일한 거죠. 거기에 이어 올해 출시하는 아이폰 14 시리즈의 출하량도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나온 아이폰 13 시리즈는 9천만 대를 출하하였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300만 대 적은 약 8,700만 대를 출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이폰 14 시리즈의 출시 지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2020년도 기억나시죠? 그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출시를 했는데 비슷한 사태가 이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아이폰 14 라인업 중 적어도 한 개의 모델이 기존보다 약 3주 정도 출시가 지연될 거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분석가 제프 푸는 이 모델이 아이폰 14 맥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JP모건도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JP모건에 따르면 아이폰 14과 14 프로의 생산은 8월 초,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생산은 8월 말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나올 모델인 아이폰 14 맥스의 경우 9월 중순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 시기가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출시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등 여러 가지로 불안 요소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부품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불안 요소들 때문에 출시가 결국에는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 14 시리즈의 가격을 높일 거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의 수요는 이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가격이 높아진다면 아무리 인기가 많은 아이폰이라고 해도 전체 구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서 주요 부품 공급 업체들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 대표적인 업체들인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원래도 후면 카메라 공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면 카메라까지 공급한다고 알려졌죠. 이노텍의 경우 아이폰 자체의 판매량이 기대치보다 낮다면 전면 카메라까지 공급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수익성은 기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도 아이폰의 판매량 감소는 결국 패널 출하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실적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일반 라인업보다는 프로 라인업의 가격이 좀 인상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가격은 아이폰 14이 $799, 아이폰 14 맥스가 $899고요. 아이폰 14 프로는 $1099, 14 프로 맥스는 $1199입니다.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가량 오른 가격이고요. 아이폰 14의 가격은 아이폰 13과 동일한데 새로 나오는 이제 6.7인치 맥스 모델이죠. 이 모델의 경우 기존 아이폰 13보다 $100 더 높은 가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니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0 더 저렴하게 출시를 했죠. 아무튼 라인업이 달라지면서 가격대가 조금은 상승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는 드디어 AOD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AOD면 이제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말하는 거죠. 이 기능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크 거먼은 애플이 아이폰에 AOD 기능을 넣기 위해 준비해왔었고 실제로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을 위한 AOD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폰의 AOD 기능은 현재 애플워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잠금 화면에서 시간이나 날짜, 알림 같은 정보들이 이제 상시 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 거먼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분석가 로스 영도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화면 주사율이 1Hz까지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갤럭시만 보더라도 AOD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요. S22 울트라의 경우 화면이 비활성화되거나 정지된 이미지를 볼 때 주사율이 1Hz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폰 14 프로의 가변 주사율의 범위가 1Hz까지 낮아질 수 있다면 AOD를 충분히 탑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신뢰도 높은 두 사람이 공유한 내용이지만 마크 거먼은 애플이 AOD 기능을 최종적으로는 넣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AOD 기능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기대를 하면서도 좀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아무튼 좀 조심스럽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주간에 있었던 테크 소식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안 되셨어도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